시작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자, 명사는요,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 명사는, 독해할 때는 그 문법적인 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해요.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이제 명사는 문법 문제 때문에 필요한 챕터지 독해 때문에 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신 다음에 정리를 해두시라고요. 첫 번째, 명사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찌됐거나 무조건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명사는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뭐냐? 자리 확인하는 거예요. 명사는 1번이 자리 확인입니다. 자리 확인. 명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명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의 목적어, 동격. 그 자리 확인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개념에서는 뭘 잡으셔야 되냐면 명사는 본질적으로는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의 99%의 문제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그러니까 명사는 수일치가 핵심이에요. 다른 거는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명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명사 패밀리는 다 수일치 문제예요. 명사 패밀리 뭐 있어요? 명사, 대명사 이쪽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가 수일치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좀 다룰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명사의 종류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명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 무슨 명사? 가산명사. 두 번째 셀 수 없는 거 불가산명사. 크게요. 그죠?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두 가지가 있고요. 가산과 불가산이 무슨 말인지는 알죠? 끝났습니다. 가산명사의 종류는 누구 있습니까? 보통명사가 있고요. 또 하나요? 네, 집합명사가 있습니다. 불가산명사는 누구 있어요? 추상명사, 물질명사, 고유명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외우라는 말 아니고요. 이해하시라고요. 그죠? 끝.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잡았으면 규칙 하나를 좀 잡으셔야 되는데 가산명사의 기본적 규칙은 한 가지만 딱 잡으시면 돼요. 가산명사는 어떤 규칙을 따른다? 반드시 가산 단수명사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한정사 규칙이죠. 한정사 플러스 가산 단수명사. 꼭 지키셔야 돼요. 가산 단수명사가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정사의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가산 단수명사가 한정사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걔는 가산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뭔 얘기냐면 I saw 다음에 movie. 어제 영화 봤다. last night. 어젯밤에 라고 썼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거는 가산 명사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요. 됐어요? 가산 단수명사기 때문에 앞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한정사 어라도 들어가셔야죠.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처음 나오는 정보면 A, 기존에 나왔던 정보면 th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가산 단수명사는 반드시 한정사와 함께 들어간다가 가장 중요한 규칙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복수형은 가능해져요? 불가능해요? 복수형. 복수형 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 세 번째요. 한정사 다음에 복수형은 돼야 안 돼요? 이것도 돼요. 말만 되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두 번째, 불가산 명사는 규칙이 어떻게 되는 게 규칙인가요? 불가산 명사는 원칙적으로 무관사 단수명사. 맞죠? 무관사 단수명사. 두 번째 개념에서는 한정사를 쓴 다음에 단수명사도 가능은 합니다. 바꾸자. 이거 자꾸 한정사를 헷갈리는데 더를 얘기할게요. 무관사라는 개념은 부정관사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더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더 플러스 단수명사. 이거는 가능합니다. 꼭 지키세요. 그래서 이 규칙이 가산과 불가산을 나누는 규칙이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좀 가보시게 되면 가산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요거를 일단은 좀 말은 좀 써놓을게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뒤통수 맞을 거에 대비해서 미리 좀 단단하게 뒤통수를 만드는 거예요. 가산명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쭉 가산명사로만 쓰인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불가산명사는 반드시 불가산으로만 쓰인다.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뭘 좀 배우셔야 되냐면 가산명사는 불가산명사가 되고요. 불가산명사는 가산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요. 규칙은요. 규칙은 안 바뀐다고요. 가산명사가 불가산명사가 되면 어떤 규칙을 따라가야 돼요? 요 규칙. 알았어요? 불가산명사가 가산명사가 되면 무슨 규칙? 요 규칙. 그쵸? 그렇다면 가산과 불가산은 도대체 뭘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제 명사할 때 학생들이 골치가 아픈 거죠. 보여드릴게요. 좀 이따가 어떻게 쓰는지는. 일단은 저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마시라고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는 뭐가 될 수 있다? 바뀔 수 있어요. 항상. 알았죠? 근데 그 부분도 편입에서는 정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명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잡은 거고요. 이제부터 하나씩 좀 먼저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용법을. 두 번째, 보통 명사부터 한번 보시죠. 자, 보통 명사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가 보통 명사는 가장 처음에 나왔던 가산명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번 가산명사 규칙을 따른다. 꼭 기억하시고요. 무슨 규칙이라고요? 단수명사 앞에 반드시 한정사. 그 규칙이에요. 됐어요? 단수명사 앞에 반드시 한정사. 알았죠? 그 규칙. 그래서 한정사 플러스 단수명사거나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개념의 복수명사거나 아니면요 더 다음에 복수명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들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 두 번째, 보통 명사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는요 두 번째 조심할 게 이겁니다. 대표 단수의 의미를 가집니다. 됐어요? 보통 명사가 바로 대표 단수인데 조심할 거는 뭐냐면 대표 단수의 형에 대한 부분이에요. 대표 단수를 쓰려면 첫 번째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더 플러스 단수명사. 두 번째는요 A 플러스 단수명사. 세 번째는요 복수명사. 이 세 가지가 대표성은 다 표시합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제일 많이 썼던 것. The is faithful. 이렇게. 이럴 때 앞에다가 더를 쓰셔야 되는 이유가 이 더하기 무슨 명사라고요? 셀 수 있는 가산 보통 명사니까 대표 단수로 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이렇게 더를 쓰시면 뜻이 뭐라고요? 개 한두 마리 또는 그 개가 아니고 뭐야? 개 종족 전체. 아시겠죠? 이 세 가지가 모두 개 종족 전체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더를 쓰게 되면 이게 뭐예요? 대표성이 제일 강하고요. 요거는요 강의적인 뜻이에요. 강조하는 뜻이에요. any가 요게 이런 뜻이거든. any 그 어떤 개든 이런 뜻으로. 됐죠? 그 다음에 복수명사는 일반성. 일반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활 영어에서 그냥 편안하게 말하는 일반적인 속성은 다 복수를 쓰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개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잖아. 그때 개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 개가 그 개라는 종족 전체예요? 아니면 특정한 개 한두 마리예요? 일단은 개라는 종족을 좋아한다는 뜻이야. 나는 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나는 고양이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 그때 개 고양이가 맞죠? 그럼 그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I like 다음에 the dog 나는 개를 좋아합니다. the dog, a dog 그 다음에 ducks 이렇게 쓰게 되면 한 놈밖에 안 돼요. 이 셋 중에서 뭐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돼요. 이렇게 쓰면 대표성이 전혀 확 사라져 버려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표시하는데 더를 써버리면 뭐야? 나는 그 개를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 어떤 개 한 마리 좋아한다 이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외국인들 만났을 때도요. 야, 너 강아지 좋아해?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Do you like the dog? 이라고 쓰면 어색하다고. 그쵸? 그럼 걔는 반드시 또 물어볼 거야. What dog? 이러고. 못 알아듣잖아? 그럼 얘기하세요. 닥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걔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개념이 바로 복수 형태예요. 잡았어요? 그 다음 자,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문제는 두 번째 대표 단수 개념에 조심할 게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 더 갈게요. 더 플러스 단수 명사를 가지고 주로 대표 단수를 표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더 플러스 단수 명사로 일반적으로 대표를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방금 나왔던 동식물의 특성을 말할 때요. 그럴 경우에는 복수형도 맞고 다 맞는데 더를 가장 우선시한다고요. 됐어요? 두 번째는 기계나 발명품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더를 씁니다. 됐어요? 세 번째는 악기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명인데 이거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그 재능에 관한 얘기를 보통 가질 때 더를 씁니다. 잊지 말아라. 지금 하고 있는 게 자꾸 대표 단수니까 내용상 해석상 대표 단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아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에서는 속담이나 격언 같은데 보통 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보통 더를 많이 씁니다. 대표 단수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재를 잠깐 좀 볼까요? 일단은 46페이지 먼저 좀 접고 좀 갈게요. 46페이지. 46페이지 보시게 되면 명사의 종류가 아까 했던 거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두 개 있죠? 됐어요? 근데 밑에 보세요. 수량, 형용사, 중요 표시 한 5개 해두십시오. 거기 나와 있는 것들 뒤에는 전부 다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맨 밑에 a lot of, lots of, plenty of만 박스 치세요. 맨 밑에 a lot of, lots of, plenty of 이 세 개만 박스 친 다음에 옆에 끝에다가 플러스 단수, 복수 모두 가능. 단수, 복수 다 써놓으시면 돼요. 그놈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복수밖에 못 나옵니다. 저 좀 보세요. 그러고 다시 가볼게요. 명사 처음 얘기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슨 문제라 그랬어요? 수일치예요. 그 수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셨어요? 거기 나온 모든 것들은 전부 복수 형태를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적어두시고 47페이지 갑니다. 불가산 명사 앞에 쓰는 조수사 있잖아요. 네, 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much라든가 too much 이런 것들 일단은 걔들 뒤에는 전부 다 묶은 다음에 단수명사 나와요? 복수명사 나와요? 불가산 단수가 나오셔야 돼요. 둘 다 맞춰야 돼요. 불가산이고 단수요. 걔들을 세 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한 줄로 묶은 다음에 뒤에다가 불가산 단수라고 써두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조심할 거 옆에 하나 써두세요. 조수사 관련된 문제인데요. 불가산 명사에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조수사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수사 다음에는요. 항상 불가산 단수만 나옵니다. 두 번째, 이거를 갖다가 복수로 만드는 경우는요. 조수사의 복수형 다음에 뒤쪽에 역시 불가산 단수의 형태만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water 같은 경우는 조수사를 쓰게 되면 컵 같은 걸로 쓰잖아요. 그죠? A glass of water 이렇게 쓰면 다음에 컵 쓸까요? cup of coffee 라고 하면 커피 같은 경우는 불가산 명사니까 불가산 명사 요게 기본 틀이죠? 그죠? 여기다 S 같은 거 안 쓰고요. 이 조수사 다음에는 불가산 단수예요. 항상. 됐어요? 왠지 알겠죠? 못 쓰니까 얘 데려온 거니까 얘는 못 쓰는 척 해놔야지. 얘를 갖다 복수를 만들고 싶어요. 커피 2잔 어떻게 말합니까? to 다음에 cups of coffee인데 오답형은 자꾸 여기다가 S를 쓸 거라고. 쓰지 말라고. 이 to는 누구만 잡아주면 돼요? 조수사만 잡아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됐어요? 끝. 됐습니다. 뒤로 갑니다. 자, 48페이지에 가보시게 되면 명사의 기능 옆에 괄호 여시고요. 자리 확인 접어두세요. 자리 확인.
자, 49페이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 1번에 대표 단수의 어형은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보세요. 더 플러스 단수 명사의 대표 단수 동식물의 특성 보이죠? 2번. 기계나 발명품 말합니다. A번 보세요. The phonograph. 그때 더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에디슨에 의해서 발명되었다. 축음기라고 하는 거, 녹음기라고 하는 것은. 그쵸? 그럼 녹음기는 에디슨에서 발명된 거니까 대표 단수 맞죠? 오케이. 밑에 문장 보시고요. By whom was the television? 역시 the television에서 the 대표 단수. 특정한 한두 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전체를 말하는 건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재주를 말하는데 저 좀 보세요. 악기 문제에서는요. 이제 몇 번 좀 걸렸어요. 아까도 잠깐 나왔었는데 일단 첫 번째 다시 한번 또 할게요. he 그 사람은 can 다음에 play 다음에 the tennis.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이유는 뭐였죠? 아까 운동 경기는 앞에 무관사다. 기억나죠? 두 번째. he 그 사람은요. can play 다음에 the piano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맞단 말이에요. 이거는 틀렸지만. 그래서 여기 더를 썼단 말이죠. 그럼 지금 이제 이 더가 왜 나왔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이 더를 지금 우리 뭐로 하고 있어요? 대표 단수의 더를 보고 있죠? 그쵸? 잘 기억하시라고. 피아노 한두 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야? 이 내용이 그게 맞아야 된다고. 한두 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라는 말은 세상에 어떤 피아노든 갖다 놓으면 치지. 다른 말로 할까? 이 피아노는 정해져 있는 그 피아노인가? 아니, 대표 단수. 이해됐어요? 위에 거는 왜 덜을 뺐습니까? 운동 경기잖아요. 운동 경기는 잘 보시면 무슨 명사예요? 추상 명사예요. 다시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대표 단수라는 말은 무슨 명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를 매칭을 안 시키면 안 된다고. 모든 명사를 다 대표 단수 때 덜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명사만? 가산명사, 보통명사. 보통 가산명사를 대표 단수 쓰는 방식이 이거라고. 이거. 알았어요? 그러면 궁금한 거 생기지. 물어봐. 뭐가 궁금하냐? 궁금한 거. 다시. 가산명사의 대표 단수 쓰는 방식이 세 가지라고. 뭐가 궁금해 그럼? 그렇지. 쌤, 불가산 명사의 대표 단수는 더 아니에요? 더 아니야? 아니라고. 더 쓰면 틀린다니까. 그러면 대표 단수 보면서 뭘 물어봐야 되냐면 당신들은 불가산 명사의 대표 단수는 어떻게 쓰냐는 거지. 어떻게 써요? 단수 명사 단독 사용합니다. 불가산 명사를요. 대표 단수로 쓰는 경우에는 즉 불가산 명사가 그 뜻 그대로 쓰이면 무관사 단수예요. 다시요. 이해가 되네. 이해가 돼. 봐봐. The love,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is sharing, 나누는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이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특정한 사랑이에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자체지. 이때 이 love가 바로 대표성 갖고 있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면 앞에 더 썼어요. 맞아 틀려? 안 된다고. 이유는 추상명사라서. 더는 누구만? 가산명사의 대표.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딘지를 잡으라고. 나중에 시험장 가면 이게 나올 거란 말이야. 됐지? 됐어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 개념 잡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것도 왜 더가 빠지는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테니스라고 하는 것도 뭘 얘기하는 거야? 결국은 대표 단수로서의 테니스죠. 그 사람은 테니스 칠 수 있다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이야? 테니스라는 경기를 한다라는 얘기고 그게 특정한 게임 한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알아듣죠? 그러니까 무관사 단수예요. 왜 플레이 다음에 운동 경기 앞에 더 빠지고 피아노 앞에 더 쓰는지 아시겠어요? 어떤 문제예요? 대표 단수 문제. 감 잡으셨나요? 끝. 그 다음 두 번째.
49페이지 2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더 다음에 단수 보통 명사는 옆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무슨 명사로 된대요? 추상 명사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좀 보세요. 질문해 볼게요. 더 다음에 father. 이렇게 쓰게 되면 뭐예요? 그냥 그 아빠예요. 그 아빠. 누이 집 아버지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언급됐던 어떤 그 아빠라고요. 됐어요? 근데 나는 felt 다음에 the father rise in my heart. 이렇게 쓰게 되면 이때 그 아빠가 맞아요? 진짜 그 아빠예요? 해석 한번 해봐. 나는 느꼈습니다. 그 아빠가 rise니까 뭐예요? 올라오는 것을. 그치? 어디서? 내 심장 속에서. 나는 뭘까? 에어리어?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이거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아버지라는 사람이 내 심장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빠라고 하는 개념은 도대체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 그러면 지금 딱 봤던 게 더 플러스 가산 단수명사가 나와 있으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야지만 돼요. 문맥상.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부성애. 멋있는 말로 표현하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거라고 말이야.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무슨 말이야? 펜이 칼보다 강하다. 진짜요 이거? 뻥이죠. 어떻게 펜이 칼보다 강해? 안 되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펜과 칼은 진짜 물리적인 펜과 칼이 아니라 글의 힘과 칼의 힘이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언론이 칼보다, 무력보다 강하다. 그런 뜻이라고 실제로. 됐습니까? 그러면 보긴 딱 하나야. 더 플러스 단수 보통명사 가지고 추상명사를 쓰려면 반드시 누구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컨텍스트의 지지를 받아야지만 가능하다. 알았어요? 옆에 써보세요. 문맥상. 그래서 그 문맥상이라는 말을 이해를 꼭 좀 잘하란 말이에요. 자꾸 딴 데 가서 무조건 더 플러스 단수인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물리적인 의미로는 해석이 안 돼야지 맞는 거라고요. 얘들은. 알았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She is 다음에 an angel. 해석해 보세요. 그녀는 일종의 천사다. 그지? 다음에 of 다음에 a wife. 자, 이거 한번 해석해. 이건 무슨 말이야? An angel of a wife. 내가 만난 그녀는 angel of a wife야. 무슨 뜻이야? 1번. 우리 아내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였다. 알고 봤더니. 동양생명이야? 2번. 천사 같은 아내다. 뭐가 답이야? 예, 그거예요. 조심하시라고. 직유법이에요. 직유법. 요만큼이요. 얘를 꾸며주는 거야. 천사 같은 아내. 아셨어요? 네. 조심할 거. 두 번째 생략 불가. 요거 생략하면 안 된다고. 됐죠? 그래서 교재 49페이지 맨 밑에 보십시오. Angel of wife 하게 되면 천사 같은 아내, brute of husband 하게 되면 짐승 같은 남편, oyster of a woman. 오이스터가 뭐죠? 오이스터? 굴이죠. 굴. 굴 같은 남자. 무슨 말이에요 이거? 굴 같은 남자. 1번 비린내 나는 남자. 2번 과묵한 남자. 뭐겠어요? 과묵한 남자. 아시겠죠?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보통 명사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알아두시고요. 자, 뒤로 갑니다. 보통 명사에서 많이 배웠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집합명사, 군집명사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일단 집합명사는요, 종류 두 가지를 철저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류. 1번, 집합명사. 집합명사만 또 뭐 있어요? 군집명사.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집합명사, 군집명사. 집합명사와 군집명사의 일단 기본적 개념. 집합과 군집은요, 말하는 사람이 보는 관점의 차이다. 그래서 명사가 어려운 거야, 이게. 자꾸 뭘 얘기하냐면 무슨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를 가지고 문법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꾸 뭐 느낌, 뭐 뉘앙스, 뭐 컨텍스트 이따위 것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명사가 어려운 거라고. 이것도 말하는 사람의 관점에 대한 차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family라고 가족이라고 하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가족 안에 아버지, 엄마, 나하고 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이, 첫 번째는 가족이라고 하는 집단 이 자체가 하나의 그 가족이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성원들 하나하나도 가족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하나 볼 수 있고 요렇게 하나 볼 수 있다고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말을 가족이라고 언급을 하는데 요 개념, 집단으로서의 가족이 하나 있고 구성원으로서의 가족도 또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요 개념을 구분하는 게 집합과 군집이라고. 그럼 집합 명사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을. 그러니까 집단을 강조하는 거지. 문맥에서. 군집은 뭐냐면 구성원을 강조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집합명사는 집단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집단이라고 보라고. 집단이라고. 그러면 집단이니까 첫 번째 집단이면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아니 여기 있는 김씨 가족, 이씨 가족, 박씨 가족 집단 몇 개? 3개의 집단 돼 안 돼? 되잖아. 여기에 지금 니들 옛날에 배웠던 학교에서 했던 모둠을 만든다 그러면 모둠이 뭐 10명씩 모둠 만들면 몇 개 나오잖아. 그럼 모둠이라고 하는 게 집단으로 본다 그러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모둠 개념 가능하잖아. 그럼 집단으로서는 셀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얘는 무슨 명사? 가사명사예요. 가사명사. 그럼 가사명사의 규칙을 따라가야지. 그치? 그러면 단수형이면 무슨 취급? 단수 취급하는 거고. 복수형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복수형 나오면 무슨 취급? 복수 취급을 하는 거죠. 됐어요? 두 번째, 군집 명사 한번 가봐요. 군집 명사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구성원을 강조하는 거야,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한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복수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복수 형태로 만들려면 집단화 시켜야만 가능하니까 구성원만 가지고는 복수 형태가 안 나오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family라고 형태는 단수인데 거기 안에 있는 구성원은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표현되는 거하고 실제 내포된 의미의 수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고. 아셨어요? 그럼 군집 명사는 가사명사가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그치? 그래서 형태는 단수형이지만 그 안에 구성원은 최소한 몇 명이니까 집단이 되려면 몇 명 이상 있어야 돼? 2 이상. 단수 복수. 그렇지. 복수. 그러니까 형태는 단수지만 무슨 취급해야 돼요? 이게 핵에 망측한 문법 하나를 만들어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생긴 꼬락서니는 단수인데 무슨 취급을 한다고? 복수. 두 번째, 복수 형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복수형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복수형이 돼버리는 순간 얘는 뭐가 돼버려요? 집단들이 돼버린다고. 구성원은 말을 못한다고. 아셨어요? 그러면 군집명사의 규칙은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맞죠? 됐어요, 여기까지? 하나 더. 집합명사는 집단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 family라고 했을 때 이 집단으로서의 family는 사람이에요, 무생물이에요? 집단으로서의 family는 사람이야, 무생물이야? 무생물이야.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은 사람이야, 무생물이야? 사람.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 생겨요? 대명사 성일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잡아두시고. 그래서 이거를 이때 김씨 가족을 대명사로 받으면 뭐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family, K family를 대명사로 받으면 뭐야? 집합명사일 때는 it이야, it. 그죠? 근데 얘를 똑같은 K family인데 군집이면 뭘 받아야 돼요? 대로 받아줘야 돼요. 또 무슨 문제요? 수일치. 왜 집합, 군집 구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수일치 문제라고. 수일치 문제.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야. 단수형, 단수취급, 복수형, 복수취급, 단수형, 복수취급. 이거. 됐습니까? 이게 집합과 군집의 기본적인 차이점이다. 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과 군집 명사를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집합적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그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집합도 되고 군집도 다 되는 명사. 그럼 집합도 됐다가 군집도 됐다가 대표적인 단어가 방금 보셨던 무슨 단어예요? family입니다. family. 그쵸? 또 뭐 있습니까? family 말고요. 네, committee, 뭐 party, 일행이란 뜻이죠. 됐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family나 committee나 party 이런 말들이 집합 군집 명사가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용법은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돼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물질적 집합 명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단 집합 명사니까 규칙 한번 얘기해봐. 단수형, 단수취급, 복수형, 복수취급. 이게 규칙이야. 붙여두라고. 됐어요?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의 성질은 무슨 명사 같은 거라고요? 지금? 물질 명사 같은 집합 명사라고. 그러면 단수형, 단수취급, 복수형, 복수취급 중에서 단수형, 단수취급, 복수형, 복수취급인데 물질 명사니까 이 중에 하나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누구? 이게 없다고. 그러면 딱 나오는 게 뭐야? 집단이야. 집단인데 항상 뭐요? 단수형, 단수만 쓰는 집단이 있다고. 대표적인 단어는 누구야? 정말 중학교 때부터 많이 나왔던 furniture. 그래서 furniture라고 하는 거 앞에다가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furniture는 가구 한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구라고 하는 집단 전체를 통칭해서 말하는 게 furniture라고. 됐어요? 그래서 furniture부터 시작을 해갖고 물질적 집합면서 뭐 있어요? 교재본 나와 있는데 equipment, poultry, machinery, 뭐 baggage, luggage 무지 많아요. laundry까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질적 집합명사야. 됐어요? 얘들은 규칙이 뭐라고요? 항상 단수형, 단수취급.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정관사, 군집. 자, 군집 명사 얘기 한번 해봐. 군집이니까 규칙 얘기하세요. 첫 번째 형태는 뭐요? 단수형이지만 무슨 취급? 그렇지. 복수 취급. 그리고 앞에 항상 뭐가 붙고요? 정관사 붙고요. 됐습니까? 요 놈이 바로 정관사 군집 명사. 그럼 대표적인 단어가 누구 있습니까? 경찰이요. 더 폴리스요. 이것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보통 계층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계층이나 계급. 아시겠죠? 직업의 계층이나 계급을 표시하는 말들이 보통 여기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개념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요. 네 번째. 다섯 번째요. 정관사 군집 명사 말고요. 다섯 번째가 누구냐면 무관사 군집 명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무관사 군집 명사는 일단은 군집이에요. 얘기하세요. 규칙 뭐요? 단수형, 복수 취급이야. 그치? 근데 앞에 무관사래. 무관사. 오케이? 이 무관사라는 말을 또 오해하면 안 된다. 대표적인 단어가 누구냐면 cattle입니다. cattle. 됐어요? 뭐 cattle, game, 또 vermin 이런 것들, poultry 이런 것들이 보통 여기 있는데 많지는 않거든요. cattle 뜻이 뭐야? 소떼야, 소떼. 근데 생긴 꼬락선 이렇지만 얘는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복수 취급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문제가 첫 번째 보세요. cattle이라고 쓰면 돼야 안 돼요? 이거 왜 안 됩니까? cattle 생긴 모양은 이거지. 단수형이지만 무슨 취급한다고 얘가? 그러니까 얘는 단수야, 복수야? 이게 복수형이라고 그냥. 이게 복수형이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관사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온다고요. 거기서 끝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정관사 cattle 쓸 수 있어, 없어요?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왜 괜찮습니까? 더는 수에 대한 정보가 있다, 없다? 없단 말이야. 더는 단수, 복수, 가산, 불가산 다 되는 게 더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관사라는 개념은 부정관사가 못 온다는 뜻이에요. 왜? 얘가 뭐라서? 복수형이라니까 이게. 알아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this cattle이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왜요? 얘가 생긴 거 이렇지만 얘는 뭐라고요? 복수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정관사가 못 오는 겁니다. 뭐는 가능하다고요? 정관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좀 잡아두시면 되고, 이런 단어들 중에 조심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일단은 교재 보세요. 교재 50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 2번의 종류 보시게 되면 집합, 군집, 물질 집합, 정관사 집합, 캐틀령 군집 다 적어놨잖아요. 중요 표시 한 5개 하시고요. 일단은 단어를 외워두세요. 거기 어떤 단어가 어떻게 속하는지를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야지 뭐가 성립돼요? 규칙의 적용이 가능해져요. 단어를 모르고 규칙이 적용이 안 되거든. 그 다음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교재 밑에 빈칸을 좀 따로 좀 적으세요. 누구냐면 이 people이라고 하는 요 놈인데요. people 뜻이 뭐예요? 사람들이란 뜻이 있잖아요. 그쵸? 이게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이에요? 잘 봐봐. 사람들이니까. 단수야 복수야? 복수인데 생긴 꼬락서니는 단수잖아. people에 S 안 붙었잖아. 그럼 이것도 무슨 명사죠? people 하면 군집이죠. 네, 군집이에요. 원래 한 사람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은 a person이에요. 그죠? a person. 그럼 이거를 갖다가 사람들로 쓰면 어떻게 써요? 사람들. persons. 이게 동의어가 뭐라고요? people. 그러면 persons와 people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죠. persons는 뭐예요? 구성원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로서 s가 붙어야 복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한 묶음으로 묶어버린 게 뭐라고요? people이야.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묶어서 people을 사람들로 봤으니까 얘는 일단 무슨 명사로 보는 거죠? 군집적 개념의 집합이죠. 됐어요? 사람들이니까. 그럼 문제가 또 생기죠. 여기서 더 가게 되면 a people이라고 people을 또 하나로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집단이니까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는 그게 안 되는데 people은 그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people을 뭘로 본 거죠? 이번엔 군집의 집합이에요. 네, 집합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people이 다 되는 거야, 이 시기가. 그럼 집합으로 봤다면 해석은요? 민족. 사람들이 아니라 민족. 됐어요? 그럼 민족이라고 했다면 민족은 가산명사야, 불가산명사야? 셀 수 있지, 가산이지. 일본 민족 하나, 중국 민족 하나, 뭐 우리 민족 하나. 중국도 민족들 많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면 뭐도 가능해져요? peoples도 가능해져요? 아까 families가 가능해졌잖아. 무슨 명사일 때? 집합일 때는 가능해져요? 그럼요, 가능하죠. 해석은 여러 민족들이죠. 나중에 시험장 가게 되면 이거랑 이거랑 싸우겠죠.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뭐가 틀려요? 해석. 얘는 뭐예요? 사람들 복수. 얘는요? 민족들 복수. 감 잡으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집합 군집 명사 부분까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